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크라켄의 정체는 였습니다. 제가 오늘 물리를 통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의상이 좀 특이하지요? 물리 읽어준다더니 저게 뭐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장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자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늘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다가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미 보았던 영화들도 물리를 알고 다시 보면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잭 스패로우 선장의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공주나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용과 싸우는 기사의 영웅담, 이런 것들은 중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가진 성주는 농업 노예들을 심하게 착취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성 내부에는 고문실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주들은 또한 무역을 통해서 세력 팽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예 선원들을 착취해가면서 행한 무역, 이 무역은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번다니까 너도 나도 성주들이 무역에 뛰어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내가 보낸 무역선은 돌아오지 않고 극소수의 선원들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50m급의 대형 무역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영주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절도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결과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악취가 풍기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발생하면서 큰 무역선이 침몰했다. 당시 북유럽에서는 10m급 대왕오징어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10m짜리 오징어로는 50m급의 대형 무역선을 침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 큰 무역선의 갑작스러운 침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세 사람들이 대왕오징어의 사이즈를 10m가 아니라 화끈하게 100m로 증가시키고 오징어보다 근육질인 문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어의 근육이 많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문어괴물 크라켄의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는 지식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 즉 무역선의 침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왕오징어라는 중세의 자연과학적 상식과 침몰 당시의 관찰, 즉 상식과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진 침몰 시나리오가 바로 크라켄입니다. 고문을 받던 선원들은 이 크라켄이 침몰의 주범임을 주장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켄의 실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크라켄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과 메탄이 만나면 물 분자 속에 메탄 분자가 들어가서 흰색 고체, 메탄 수화물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튄 담배 불씨로 인해서 이 얼음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별명이 있습니다. 파이어링 아이스, 불타는 얼음, 바로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과 얼음이 다르게 분포하듯이 메탄 가스와 메탄 수화물의 분포도 바닷물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 300m보다 깊은 바다의 바닥에는 이 메탄 수화물이 아주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메탄 수화물은 이 깊은 바다에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선원들이 악취가 발생하며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다 해수면에 가득한 메탄 기체 때문이었습니다. 콜라를 꺼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낮아져서 콜라 속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한꺼번에 기화돼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바닥에 뒤덮인 심해저에 해저 화산 폭발 또는 난류 유입 등으로 열이 유입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피의 메탄 기체가 메탄 수화물에서 분리가 돼서 물 위에 계속 떠오르게 되고 해수면은 물 반 메탄 기체 반이 됩니다. 물 반 메탄 기체 절반인 곳에서는 바닷물이 밀도가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0.5가 됩니다. 짐을 많이 실은 무역선의 밀도는 대략 0.7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바닷물에서는 잘 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 반 기체 반인 곳에서는 당연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항공모함이라도 침몰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보았던 냄새나는 물방울 속 기체는 바로 실제로 메탄가스였지만 그들이 생각하기는 양치질을 하지 않았던 거대한 문어,
크라켄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연과학적 상식으로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잭 스페로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크라켄, 100m 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선주에게 크라켄이라는 변명을 하는 대신에 이건 메탄 수화물이야 라고 했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현대에 와서도 크라켄의 전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났죠. 메탄가스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요즘은 훨씬 고도가 높은 곳에서 여객기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는 이미 메탄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크라켄과 캐리비안의 해적과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가져온 다른 종류의 재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수화물은 무역선과 비행기만 없앴을까요? 생물의 대멸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페름기 말의 생물 대멸종. 고생대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발생한 생물 대멸종을 말하는데요. 지구상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렸습니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구 기온 격변. 이 메탄 수화물도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속 메탄 수화물의 대량 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메탄가스가 전 지구를 덮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격변해서 생물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기후위기는 메탄 수화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메탄가스가 심해질 바닥에 메탄 수화물의 형태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메탄가스로 분해되어서 대기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우리 지구인들은 과거보다 수십, 수백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바다에 열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심해질 메탄 수화물이 대규모로 대기 중에 분출되기 시작하면 페름기와 같은 또 한 번의 생물학적 대재앙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해 해저 석유 누출 사고와 수습.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의 심해에서 브리티시 피트로리엄이라는 회사가 심해제 석유를 시추하다가 재앙적 수준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석유 시추선이 침몰하면서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미국 남부 해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바다 밑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석유가 계속 방출이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석유는 바닷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나요? 성덕도양 신종이라고 크기가 한 5m 되는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종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을 석유가 새어나오는 구멍의 바로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은 새어나온 석유가 바닷물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종의 윗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종의 윗부분에 호스로 연결해서 석유를 따로 모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초대형 다이빙 벨 방법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구멍 주위에도 메탄 수화물과 메탄 기체가 있었습니다. 메탄 기체가 석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석유 너보다 가벼우니 종의 윗부분 공간은 내가 차지할게. 그래서 다이빙 벨이 석유를 채집하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했더라면 오염을 더 빨리, 더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메탄 수화물의 무시무시한 점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장점은 없을까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는 장점이 매우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쓰고 있죠. 주 성분은 역시 메탄 기체입니다. 이 천연 가스를 운반하려면 기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600배 작은 액체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탄을 액화하려면 영하 162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하죠?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메탄 수화물은 메탄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0도씨 되면 충분해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습니다. 100만 톤의 메탄을 얻기 위해서 약 750만 톤의 메탄 수화물을 채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셰일가스 아시죠? 옛날엔 경제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걸 분해해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메탄 수화물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크라켄, 이 진화가 왜 탄생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줄기줄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궁금증이 생겼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기본 자세를 100% 갖추고 있습니다.
200년 전 영국 의사이자 시인인 브리치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물리를 알면.